안녕하세요. AI 스토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달러 패권이 붕괴된다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 달러 패권 붕괴의 의미.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는 미국 달러가 세계적인 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달러 패권의 붕괴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러의 붕괴는 한국 무역의 붕괴로 이어질 것. 현재 석유는 달러로만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75년 사우디와 미국이 맺은 페트로달러 협정의 결과로 이 협약을 통해 사우디는 미국에게 국가 안보를 보장받고 미국의 달러는 석유 단일 결제 통화가 되었죠. 이로써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무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러 패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 협약은 깨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결과 석유 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달러의 빈자리를 위안화가 채울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무역의 3분의 1은 대만 해협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달러 패권이 약해지면 중국은 대만 해협에 대한 영향력을 더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왜 달러 패권이 약해지면 중국의 입김이 더 커지냐고요? 현재 한국이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자유무역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 무역길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골자 하에 진행된 것이죠. 이 정책으로 미국은 달러를 전 세계 곳곳에 뿌릴 수 있었고요. 그러나 달러 패권이 붕괴될수록 한반도 인근은 달러와 위안화가 싸우게 될 것이며 중국은 본인 영토와 가까운 곳의 수출을 위안화 결제로 유도하거나 다른 통화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구조의 개편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 위안화의 입김이 강해진다면 중국은 미국과 달리 바다 무역길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무역에서 중국에게 더욱 종속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수출액은 2020년 5,123억 달러로 이 중 약 15%가 미국으로 수출되었습니다. 만약 달러 패권의 붕괴로 미국 경제가 위축되고 지속적인 경쟁 구도로 미국으로의 수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의 수출액은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생산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환율. 달러 패권의 붕괴는 국제환율 시장에도 큰 변동을 초래합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대한민국 기업과 개인들에게는 외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가 세계 경제와 통화 시스템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 대한민국과 같은 수출 중심의 국가들은 기존의 무역 관계와 거래 통화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주요 거래 상대국인 미국, 중국, 일본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면 이러한 국가들의 경제 변동이나 환율 변동에 취약해지는 것이죠. 또한 미국 달러 패권의 붕괴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황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3%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팬데믹으로 인한 영향은 마이너스 1%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악영향은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더욱 강해지는 중국의 입김. 달러 패권 붕괴가 대한민국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의 변화는 국제 정치 판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다양한 협력 및 동맹 관계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는 중국과 정치 군사는 미국과 함께하는 노선을 택해왔습니다. 이 노선이 효과가 있었던 것은 미국이 독자적인 슈퍼파워와 달러 파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죠. 그러나 달러 패권이 붕괴되면 중국은 친미국가인 한국에게 수출 수입에 대해 경제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고 이는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의 입김을 빼는 작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안보 및 경제 협력 관계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경제적인 이유로 친중 정치인이 대거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패권을 가진 국가가 몰락하는 과정에는 필연적으로 부상하는 나라를 쫓는 세력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친중 성향의 정치인은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원만하게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님을 아는데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고요? 다음 부분에서 이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실업률.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을 것. 이 경우 한국 사회는 여러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데 주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고 기존의 일자리에 대한 경쟁도 치열해집니다. 이러한 일자리 부족 현상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일자리와 소득 불안이 확산되면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소득 불안이 커지면 사회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 전체의 불평등이 가중됩니다. 이러한 불만은 정치권으로 옮겨갈 것이고 국민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달러 패권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 나라는 중국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중국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신 중국으로부터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려 할 겁니다. 일자리는 국민들에겐 생존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가 나라엔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근시일 내 본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빈곤 탈출 문제가 더 중요하기에 이를 당장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인에게 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할까요? 한국.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은 다양한 국제경제기구와 협력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의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제경제 입지를 높여야 합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외환 보유액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위기에 대비한 예비자금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97년 IMF로 외환보유고가 부족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의 예방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달러와 위안화의 경쟁은 아시아 금융위기 때보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 지속되고 피해도 더 클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환 수급 상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긴급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궁극적으로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이러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는 앞서 말했듯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내수 시장과 소비를 확대하여 경제 안정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하겠죠. 이상으로 미국 달러 패권 붕괴가 발생한다면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 정치, 사회, 국제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AI 스토리였습니다.